네,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 최대 2년까지 실거주를 유예해주는 방안 등입니다. 관련 내용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요. 매물이 서울에서 매물이 엄청 쏟아지고 있다.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하루에 1,300개 매물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장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집을 팔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매물이 이제 다주택자보다는 아직 정책이 이제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주로 고가 1주택자들이 매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가 1주택자들도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혹은 이제 보유세 인상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매도로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주로 이제 다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세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될 거에 관심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무주택자들은 그렇게 급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대출 규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단위 상승률이 한 0.2%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상승세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시세 있잖아요. 통계 시세는 매물보다 좀 늦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마 시세가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건데 아마 3월 정도 되면은 일부 지역은 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브리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것이나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의 적용과 토지거래 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합니다. 25년 10월 16일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지역임을 감안해 추가 2개월의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토지거래 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토지거래 허가제도상 기한 내 입주가 곤란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합니다. 네, 그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이 얘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위원님, 특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한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을 들었겠지만 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규정을 일부 완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일찌감치 지정한 곳이 강남 3개구하고 용산구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이제 집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는 사람도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하라 이런 얘기고요. 네. 다만 이제 작년 10월 16일 이후에 이제 늦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아니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강남하고 이제 경기 남부 12곳인데 이곳은 약간 시간을 더 버는 겁니다. 네. 6개월 안에 양도하고 또 입주도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 그러니까 2개월, 그러니까 2달 정도 시간을 더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럼 매수자는 무주택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매물이 다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1주택자 매물은 일시적인 이제 갭 투자거든요. 이게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다주택자 매물만 한정된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매물을 좀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관심을 갖기 이제 마련인데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뭐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집을 살 때는 이제 타이밍, 시점하고 가격 경쟁력이잖아요. 싸야 되니까. 네. 허가를 받는데 20일 안팎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4월 중순까지 아마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을 살려면은 아마 3월이나 4월 중순 정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네. 시세보다 싼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대출 문턱이 워낙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때는 일단 약정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를 이제 받을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는데, 약정서를 쓸 때요, 보통 보증금을 한 1,0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걸거든요. 그래서 약정서를 쓸 때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은행 창구를 들러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주택자들 입장에선 다주택자 그 매물을 사게 된다면 한 2년간 실거주 유예 어떤 기회를 잡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 좀 관심을 그렇죠. 가져볼 만 할까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싼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가격이요. 그죠? 네. 만약에 싸다면은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봐도 괜찮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행을 하려면은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내 돈으로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그 자금력,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인데, 이게 이제 양도세 다주택자 이 건매물이 이제 결국 나올 텐데, 이거는 네. 계약일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계약하고 나서 잔금까지 한 2달 내지 석 달 정도 걸리는데, 이게는 일주일 만에 해달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자금력이 저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잠깐 얘기하면 전월세 매물 품귀 현상, 이게 좀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있긴 하거든요. 있나요? 그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죠. 지금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 통계를 보니까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올해 초보다 한 10% 정도 줄었고, 뭐 2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에서도 뭐 전세 매물이 고작 1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을 정부가 하고 있어서 전월세 공급이 좀 더 위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매매보다는 전세가 더 오를 거다, 이런 보고서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세입자들이 자꾸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세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올해 입주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다소 불안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낮추고 결국 이제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빠른 속도로 월세화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주거의 고비용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완충 어떤 법안이라든지 제도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